스마트폰 하면 떠오르는 기업 역시 애플과 삼성이죠. 애플의 아이폰은 사실상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 장본인이고 여기에 기존 피처폰 강자 삼성이 발빠르게 대응하여 현재는 명실상부 최강 투탑이 되었죠. 얼마 전 출시한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 시리즈는 또 한 번 기술 혁신을 보여주면서 소비자들에게 꽤나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스마트폰 점유율 1위가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영상 클릭하실 때부터 스포일러 해놓고 모르는 척 말씀드려요. 그 주인공은 바로 중국의 삼성전자 샤오미입니다. 2021년 8월 6일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발표한 걸 살펴보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6년 전부터 지금까지 샤오미, 삼성전자, 애플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삼성이 오를 때 애플이 낮아지고 애플이 높을 때 삼성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점유율이란 게 스마트폰 제품 출시에 따라서 서로 오락가락하니 삼성과 애플은 서로 꾸준히 1, 2위를 다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6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에서 샤오미가 애플을 누르고 심지어 삼성전자까지 눌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 1위를 달성한 건데요. 2010년에 기업이 탄생한 이후 5위 전으로 왔다 갔다 하던 샤오미가 처음으로 왕좌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더욱 무서운 건 애플, 삼성보다 바로 이 샤오미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삼성의 절반도 안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 불과 1, 2년 전인데 지금은 급격한 떡상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대륙의 실수는 더 이상 실수로만 그치지 않는 것 같네요. 사실 이러한 샤오미의 성장세를 설명하는 건 기술력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도 해석되어요. 2020년 가을부터 미국 정부가 5G 장비와 관련하여 중국의 화웨이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죠. 한창 잘 나가던 화웨이는 이러한 미국의 제재로 2020년 3분기부터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시장 점유율도 추락해버리면서 결국 5위권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화웨이가 잃어버린 시장을 샤오미가 다 줍줍해버리면서 쑥 올라온 겁니다. 과거에 샤오미는 화웨이나 삼성처럼 프리미엄 고가 스마트폰을 출시하기보다는 주로 중저가 시장을 공략해왔는데요. 이렇게 화웨이 점유율을 다 뺏어오면서 이제는 샤오미 역시 고성능 플래그십 제품에 뛰어들며 기술력으로 승부하려 하죠. 삼성의 갤럭시 폴드 3에서 처음으로 넣은 기술마저도 샤오미가 해냈다고 하니 대륙의 실수인지 대륙의 실력인지 지금부터 확인해봅니다. 스마트폰은 카메라 성능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 크기와 화질, 메모리, 배터리 용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소비자들이 이제는 폴더블 폰같이 완전히 새롭지 않으면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꼭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분명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엄청나게 실감할 수 있는 차이라는 게 점점 작아진다는 것. 즉 기술이 점점 초고도화되어 정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각축을 벌이던 경쟁이 있습니다. 바로 전면 카메라에 따른 베젤 모양이죠. 그냥 껍데기만 씌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거 아이폰이나 갤럭시 초기 모델을 보시죠. 오랜만에 보니 뭔가 갑갑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전체 크기에서 베젤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구매하고 2달 만에 잃어버린 갤럭시 노트 2를 보더라도 폰 크기와 화면은 커졌지만 그만큼 베젤도 넉넉하게 쓰고 있는 걸로 보이죠.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 베젤 부분을 점점 없애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실제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화면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질 거란 거죠. 그렇게 베젤을 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딱 걸리는 게 있죠. 바로 셀카 찍을 때 사용하는 전면 카메라. 더 카메라 녀석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다 보니 마냥 베젤을 얇게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양분하는 두 기업 애플과 삼성은 각각 다른 전략을 취하게 되죠. 애플은 카메라 있는 부분만 쏙 빼고 나머지 베젤은 최대한 없애버리는 형태로 진행했죠. 이 방식은 노치 방식이라 일컫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M자 탈모를 연상케 하여 대한민국 1000만 탈모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저 역시 탈모인으로서 가슴이 아픈데요. 앞으로 이 방식을 아이언맨 방식이라고 고쳐 부르겠어요. 그런데 삼성은 아이언맨 방식을 택하지 않았어요. 탈모를 연상케 해서인지 이 방식이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화면은 쫙쫙 다 늘려놓은 다음에 카메라 부분만 구멍을 뻥 뚫는 이른바 핀홀 방식을 구현했어요. 핀홀 방식이 등장하다 보니 스마트폰 잠금 화면의 배경화면으로도 갖가지 귀여운 아이디어의 사진들이 유행하기도 했죠. 실제로 소비자들에게는 아이언맨 방식보다는 핀홀 방식이 조금 더 낫다는 여론으로 몰리기도 했지만 이건 개인의 성향 차이이기 때문에 뭐가 낫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핀홀 방식은 화면을 넓게 쓰긴 하지만 카메라 부분의 영상을 절대로 볼 수가 없을 테니까요. 여기에 삼성은 갤럭시 A80과 같은 제품에서 전면 카메라 사용 시 후면 카메라가 뒤집히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하기도 했어요. 뭔가 스마트하게 잘 만든 것 같긴 해요. 상당히 공학적인 느낌이 나는 저 같은 공돌이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기계식 감성. 그러나 이렇게 기계식으로 구동하게 되면 스마트폰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설계 방식도 복잡하고 방수 방진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어 후속 갤럭시 시리즈의 주류 디자인으로는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요.
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카메라를 아예 화면에서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C. 직독직해 해보면 화면 아래에 카메라가 있다는 말이죠. 아, 그렇습니다. 화면 아래에 카메라를 넣어버려서 카메라 렌즈 부분조차 화면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마술 같은 기술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 저도 처음 이 기술을 접했을 땐 뇌내망상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이걸 또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8월 11일 삼성전자는 UDC 기술을 자사 제품에 최초로 적용한 갤럭시 폴드 3를 발표했죠. 책처럼 접히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워낙 강조가 되다 보니 UDC에 대해서는 조금 덜 알려지긴 했는데요. 갤럭시 폴드 3와 같이 화면을 펼쳐서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폰에는 전면 카메라조차 감춰버리게 해서 그 경험을 극대화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샤오미도 UDC를 적용한 새로운 스마트폰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 하루 전날에 제품 발표 일정을 잡은 샤오미. 주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집중하던 샤오미는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 미믹스4를 출시하면서 UDC가 적용된 최초의 제품을 만들어버린 거죠. 삼성 너네만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샤오미는 이제 그들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할 기술이 있다고 삼성과 애플에게 경고하는 것만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삼성과 샤오미 중 누가 UDC를 더 잘 만들었는가? 이걸 알려면 UDC의 원리를 파헤쳐봐야 합니다. 일단 UDC에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 스마트폰 화면상에서 카메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둘, 화면 아래에 있는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과해서 사진 영상을 찍더라도 화질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이 둘을 모두 해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카메라 흔적을 안 보이게 하면 할수록 카메라 성능은 떨어져. 카메라 성능을 마구 올려댔다간 스마트폰 화면에 모기장이 딱! 그러니까 좀 더 깊게 파보시죠. 일단 카메라를 화면 아래에 숨긴다고 상상해봅시다. 허니버터 칩을 먹다가 LA 갈비를 뜯다가 만진 스마트폰. 그럼 카메라에 기름이 묻거나 지문 자국이 생겨버리죠. 그 상태로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화질이 급속도로 나빠진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요즘 카메라들은 거울샷 한 장 찍으려고 폼 잡고 있는데 거울이 너무 더러우면 좀 닦아달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처음부터 화면 패널 뒤쪽에 있다면 디스플레이 패널 재질이 아무리 투명하다 해도 패널을 거쳐가는 빛과 그렇지 않은 빛은 빛이 왜곡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DSLR이나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빛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죠. 카메라의 원리가 곧 빛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흔히 야밤에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다가 사진을 찍는데 빛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자친구의 얼굴이 뭉개지면서 화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UDC는 애초에 이러한 문제를 갖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UDC 기술을 스마트폰에 적용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카메라 구멍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을 엄청나게 많이 뚫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디스플레이 패널의 투명도를 높이는 등의 온갖 기법들을 사용하여 어떻게든 빛이 좀 더 들어오게 합니다. 이 모두가 카메라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빛을 투과시키면 카메라의 화질을 조금이라도 덜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영상을 잘 표시해 주어야 하잖아요. 화면상에서 각각의 색을 표현하는 점, 즉 픽셀을 UDC가 위치한 화면에도 잘 배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화면이 고화질로 표현되려면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디스플레이 패널 위에 이 픽셀이 엄청 촘촘하게 잘 박혀 있어야 해요. 만약 이 픽셀들을 촘촘하고 빡빡하게 넣어두면 UDC가 없는 화면 부분과 같이 높은 픽셀로 표시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화면의 카메라 부분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신 화면 뒤의 카메라로는 빛이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카메라 화질이 다시 떨어지겠죠. 반대로 너무 얼기설기 픽셀을 넣어두면 카메라로 빛은 잘 들어가겠지만 화면상에서 딱 카메라 있는 부분만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아주 이질적인 표시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샤오미는 이번 미믹스4에 적용한 UDC의 경우 픽셀 밀도를 400ppi 수준으로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최신 스마트폰들이 UDC 적용이 안 된 부분도 400에서 500ppi니까 실제로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니 아주 감쪽같이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빽빽하게 픽셀을 구성하면 빛이 잘 들어가지 않을 텐데요. 샤오미가 소개하는 기술은 바로 마이크로 다이아몬드 픽셀. 쉽게 말해서 픽셀 사이즈를 더 줄였다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미믹스4의 UDC 부분의 픽셀은 다른 부분과는 달리 픽셀 자체가 더 작고 듬성듬성하게 구현하여 화면 뒤의 카메라가 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하죠. 레이진 샤오미 CEO에 따르면 샤오미가 UDC 구현을 위해서 5년 동안 7,700만 달러, 하나로 약 8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나 애플의 디질세라 UDC 관련 특허만 60개를 등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경우는 PPI를 낮추고 카메라의 화질에 좀 더 집중했다는 평을 받는데요. 그렇다 보니 갤럭시 폴드 3에 난데없는 모기장이 보인다면서 이런 사진이나 이런 사진들이 돌고 있기도 하죠. 픽셀을 듬성듬성 표현하다 보니 주변 화면보다는 급격히 떨어진 화질 표현으로 모기장 같은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건데요. 다만 화면의 화질을 포기하고 전면 카메라의 성능은 조금이라도 올렸다는 평입니다. 최근
최근 한 중국 IT 전문 업체에서는 UDC를 적용한 스마트폰들을 비교해본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예전에 이미 UDC 스마트폰을 출시했지만 성능이 좋지 않아 쫄딱 망해버린 중국 기업 ZTE의 엑손 30과 함께 샤오미 미믹스 4와 삼성 갤럭시 폴드 3의 UDC를 비교했습니다. 각 기업에서 추구한 바에 따라 삼성은 카메라 성능이 다른 기업 제품들에 비해 좋긴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모기장 때문에 이질감을 주는 편이라고 분석되었고, 이와는 반대로 주변 화면과 PPI 수준이 거의 비슷한 샤오미가 이질감 없이 느껴지기로는 1등을 차지했다고 해요. 중국 언론이라 중국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기술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미 삼성과 샤오미가 나름 쓸만한 UDC를 선보였으니 애플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 역시 향후 2년 이내 아이언맨 탈모 베젤을 버리고 UDC 제품을 선보일 거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UDC 적용한 화면을 공급받고, 샤오미의 경우는 중국의 차이나스타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니 약간 한국 대 중국 느낌의 기술 경쟁 격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치 엔비디아의 DLSS 기술과 같이 앞으로의 UDC는 하드웨어적으로 얼마나 잘 구현했느냐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진을 보정했느냐로까지 이어져서 점점 더 피 터지는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UDC가 정말 감쪽같이 구현이 된다면 그동안 카메라 렌즈 크기가 매우 한정적이었던 스마트폰들은 점점 더 큰 렌즈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스마트폰 카메라 혁신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고요. 스마트폰의 UDC뿐만 아니라 노트북에서도 UDC를 적용하여 광활하게 넓은 느낌의 모니터 화면을 즐길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죠. 샤오미는 이제 스마트폰 1위를 달성한 무시하지 못할 스마트폰 강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달성한 순간에 UDC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은 샤오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일이죠. 아이언맨 베젤부터 핀홀 그리고 UDC의 등장까지 앞으로의 스마트폰 기술 경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륙의 샤오미가 내놓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무섭게 치고 올라올지, 반도의 삼성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과 중저가 시장을 어떻게 잡아낼지, 새로운 스마트폰 경쟁 국면이 기대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갤럭시 8에서 새로운 폰으로 갈아타지 못하고 있는 안될공학 에러였습니다.